네,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현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가시마 대 니가타 J리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5위를 차지를 했고 니가타는 지난 시즌 16위이기 때문에 액면가로는 가시마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막 후 2경기를 치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쇼나네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지난 주말 도쿄베르와의 홈경기에서는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가시마가 체급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J리그 홈 성적이 공동 1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 10승 9무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J리그에서 유일하게 홈 무패 팀이었기 때문에 가시마가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니가타와의 상대전적 역시 8승 1무 1패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무엇보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스즈키 유마 선수가 팀에 남은 데다가 지난 시즌 세레소 오사카에서 21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차지를 했었던 용병 공격수 레오 세아라를 세레소 오사카로부터 데려온 가시마이기 때문에 이 공격 라인업이 한층 더 탄탄해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격 원투펀치인 스즈키 유마와 레오 세아라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직전 도쿄베르전에서 이 공격 원투펀치인 스즈키 유마와 레오 세아라가 각각 2골을 기록하면서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최근 니가타와의 상대 전적에서 우위가 있다는 점, 지난 시즌 기준 홈 무패팀, 유일한 무패팀이라는 점,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시마가 무난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이지만 이 니가타라는 팀이 은근히 까다로운 것이 지난 시즌 16위에 머물렀지만 은근히 점유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막 후 2경기에서 1무 1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코마리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강팀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니가타의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급이 낮지만 좀 점유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기준으로 공격력은 괜찮았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J리그에서 실점이 4번째로 많았던 팀이 바로 니가타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시마가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시와 레이솔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인데 지난 시즌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가까스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17등을 차지하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고 이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0등을 차지를 하면서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와는 그래도 스타트가 좋은데 개막 후 2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면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와의 직전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시와이고 양팀이 최근에 맞대결을 펼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9월달 세레소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가시와 레이솔인데 최근에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3연속 무승부 포함해서 6경기 중에서 1승 4무 1패 무려 4번이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 구미가 조금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기준으로 가시와 레이솔이 J리그에서 무승부가 14번으로 가장 많았던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었고 이 세레소 오사카 역시 지난 시즌 기준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양팀 모두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만 찍으라면 단통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J리그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후쿠오카 다음으로 득점이 적었었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당히 약점인데다가 이번 시즌 앞두고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마테우스 사비우 선수가 우라와 레즈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가시와의 핵심 공격 자원이었던 사비우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가시아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라와 출신의 미드필더 고이즈미 요시오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용병 미드필더 마테우스 사비우가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비우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가시와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레소 오사카 역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 21골을 넣으면서 주포 공격수였던 레오 세아라 선수가 가시마 엔틀러스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세레소 역시 에이스 공격수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에이스 공격 자원들의 이적에 따른 공격력 저하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공격수 하파엘 하탕이라는 과거 툴루즈 프랑스 리그한 경험이 있는 공격수를 임대 영입을 한 세레소 오사카이고, 티아고 안드라데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험이 있는 공격 자원을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한 세레소이지만 어쨌든 양팀 모두 에이스 공격 자원들이 빠져나갔다는 점, 맞대결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점, 지난 시즌 기준으로 가시아가 무자비 1등, 세레소가 무자비 2등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나, 일단은 초안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도쿄 대 나고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굉장히 5대5의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다부진 조직력을 구가를 하면서 J리그 굉장히 베테랑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경기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치다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당했고, 승격팀 요코 FC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2경기에서 1무 1패를 거뒀는데, 가와사키와의 개막전에서는 0대4 대패를 당했지만 빗셀 고베와의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경기력을 회복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최근에 3승 4무 3패로 굉장히 팽팽했지만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홈발을 굉장히 세게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최고의 나고야 상대로 8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확실히 홈에서는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자원 쪽에서 보강이 있었는데,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로 강등이 된 사간도스에서 리그 14골을 넣었었던 용병 공격수 마르셀로 선수를 임대 영입을 하면서 도쿄의 약점으로 꼽혔었던 최전방 골 결정력을 보완을 하려고 했고,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한 영입이 있었는데, 과거에 J리그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 이 마테우스라는 용병이 다시 나고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나고야가 몇 시즌 전만 하더라도 꽤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나고야의 공격을 이끌었었던 것이 바로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이 마테우스라는 용병 공격 자원이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나고야를 떠나서 중동으로 이적이 됐었고 다시 중동 생활을 청산을 하고 친정팀인 나고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고야 역시 원년 에이스였던 마테우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양팀 모두 용병 자원들의 영입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가장 적었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만 FC 도쿄가 최근에 홈에서는 나고야 상대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도쿄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근소하게 도쿄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마치다 대 도쿄베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팀들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양팀 모두 승격팀이었는데,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우승 경쟁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최종 3위로 시즌을 마쳤고, 도쿄베르 역시 지난 시즌 6등을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막 후 두 경기에서는 마치다가 1승 1패, FC 도쿄 상대로 1대0 승리, 산프이로 상대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보여줬지만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가시마 상대로 0대4 대패를 당했고 시미즈 상대로도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도쿄베르가 좀 더 스타트를 좋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양팀 지난 시즌 기준으로 특징이 뭐였냐면,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었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승부가 무려 14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1등이었던 도쿄베르이고, 도쿄베르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오히려 원정에서 8승 6무 5패를 거두면서 원정 성적이 3등이었기 때문에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도쿄베르의 무자비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마치다가 도쿄베르 상대로 2연승 포함해서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치다의 탄탄한 수비력, 그리고 최근의 상대 전적의 우위, 도쿄베르의 지난 시즌 무자비 면모와 개막 후 두 경기 흐름에서 마치다가 좀 더 앞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마치다가 근소하게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만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원정에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은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번 경기는 요코마리 대 요코FC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요코마리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감독이 교체가 됐고 개막 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요코FC보다 최근에 치른 경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요코FC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고, 지난 시즌 J리그에서 요코마리가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9등에 머물렀는데 J리그에서 실점이 3번째로 많았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했던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요코마리가 무서운 것은 최전방의 용병 공격수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24골을 넣으면서 J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가도 요코마리가 최전방에서 이 안델손 로페즈의 결정력이 나올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로 떨어졌다가 이번 시즌 다시 올라왔는데 시미즈 다음으로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요코FC가 실점이 가장 적었습니다. 2부 리그에서 38경기 기준으로 실점이 27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2부 리그 기준으로 가장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었던 요코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막 후 두 경기에서 승격팀 오카야마 상대로 1대0 승, FC 도쿄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는데, 공격력은 확실히 요코마리가 앞설 수 있는 경기이지만 지난 시즌과 연속성을 바라봤을 때 특히 수비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요코FC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경기가 이 5번 경기 요코하마 더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쇼난 대 우라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은근히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액면가로는 당연히 우라와가 전통의 강호이기 때문에 우라와가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이 쇼난이 개막 후 두 경기에서 2연승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레소 오사카, 가시마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결코 체급이 떨어지지 않는 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쇼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돌풍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스즈키 아키토가 직전 세레소전에서 2골을 넣은 쇼난이기 때문에 쇼난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어 보이고, 최근에 우라와 레즈와의 상대 전적도 2승 5무 3패, 가장 최근 맞대결 지난 시즌 7월달 우라와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은근히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지 않는 쇼난이기 때문에 쇼난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면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3등에 머무르면서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상당히 영입에 공을 들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시아 레이솔에서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마테우스 사비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플레이메이커 포지션을 보강을 했고, 과거 사포로 출신의 측면 자원인 카네코 타쿠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FC 도쿄 출신의 미드필더 와타나베까지 영입을 하면서 우라와가 상당히 중원 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다만 개막 후 두 경기에서는 2연속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교토상가 상대로 1대1 무승부, 고베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우라와가 아직까지는 발동이 걸리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쇼난의 초반 돌풍을 고려했을 때 양팀 모두에게 승점 획득의 기회가 열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 시미즈 대 산푸이로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 1등을 차지를 하면서 승격을 했고, 산푸이로는 지난 시즌 J리그 준우승을 차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 홈에서 15승 3무 1패로 극강의 홈 성적 1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미즈가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홈에서는 산푸이로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무 패배가 없었던 시미즈이기 때문에 시미즈도 홈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이고, 이 산푸이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J리그에서 72골을 넣으면서 득점이 가장 많았던 산푸이로이기 때문에 공격 축구를 표방하는 히로시마이고, 지난 시즌 1부 리그 준우승 당시에 원정 성적은 7승 8무 4패로 은근히 원정에서는 무승부 비중이 늘어났던 산푸이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투폴 정도를 잡으면서 시미즈가 패하지 않는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산푸이로 같은 경우에도 걸출한 영입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 이와타 소속으로 리그 19골을 넣으면서 J리그 득점 3등을 차지를 했었던 공격수 저메인 료 선수를 데리고 온 산푸이로이기 때문에 산푸이로가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양팀 모두 개막 후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양상 속에서 산푸이로의 아주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8번 경기는 빗셀고베 대 교토상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빗셀고베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빗셀고베가 개막 후 두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스타트는 별로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병행을 했었던 빗셀고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교토상가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빗셀고베가 주포 공격수 오사코 유야 선수가 직전 나고야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도 빗셀고베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토상가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하다가 중후반기에 성적을 내면서 14등으로 안정적으로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 시즌 용병 공격수였던 툴리오와 엘리아스 선수가 모두 잔류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막 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에도 잘해봐야 1부 리그 잔류가 목표인 느낌이 있는 교토상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빗셀고베가 시즌 초반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고 있지만 이쯤에서 빗셀고베의 경기력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J리그 마지막 경기 후쿠오카 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J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비 후 역습팀, 점유율을 가장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J리그 기준으로 득점이 가장 적었던 것이 바로 후쿠오카인데, 그래도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후쿠오카의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무승부가 14번, 가장 많았던 팀이 바로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비슷한 팀 컬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막 후 두 경기에서는 간바 오사카, 가시와에게 나란히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후쿠오카이고, 최근에 가와사키 상대로는 7경기에서 1무 6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후쿠오카에 굉장히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나고 신타로 선수를 영입을 한 후쿠오카인데 지난 시즌과 비슷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후쿠오카가 상위권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8등에 머물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즌 초반 출발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개막 후 2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고 있고 나고야 상대로 4대0 대승, 가시와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병행을 하고 있는 가와사키인데 포항을 4대0으로 제압을 했을 정도로 이번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아쳔 포함해서 4경기 3승 1무 무패 4경기에서 11골을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도 J리그에서 득점이 2번째로 많았던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후쿠오카보다는 상당히 공격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와사키의 측면 풀백인 미우라 소타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소타 선수를 필두로 한 측면 공격 살아나 준다면 가와사키가 후쿠오카 상대로 천정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4회차에 들어온 일본 J리그 9경기 살펴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번부터 14번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 분석 포함한 풀버전 분석은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풋볼살롱 네이버 TV가 나오고 무료로 구독을 하시면 구독자 전용으로 나머지 경기들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고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국내 배당이 오픈한 이후에 이 풋볼살롱 네이버 TV에 최종픽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